지금 저 소개해 주신 분이 제 후배예요. 대학교 후배라서 어렵게 모셨다고 거짓말 했는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로 오세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뭐 어렵게 보신 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 성인 독서법인데 이렇게 애기들이 와서 어떡하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좋네요. 막 되게 현장감 있고 뭐 뭔가 이렇게 나들이 나온 느낌도 있고 예, 좋습니다. 그 제가 한 50분 정도 말씀드리고 한 30분 정도 문답은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짧아질 거고 뭐 있으면 좀 길어질 거고. 눈이 가려서 아, 살짝 앞으로. 살짝 앞으로. 네. 이렇게 앞으로요? 잠시만요. 카메라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갈게요. 예. 이게 무슨 지원 사업을 받아서 카메라를 꼭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책 읽으세요? 자, 나는 책을 읽는다 하시는 분. 예.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응만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어른들은 잘 안 보이네요.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이제 독서 강사 생활을 한지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 한 17년 정도 됐어요. 17년 정도 됐고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한 거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제가 17년, 15년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이쪽 업계에 있으니까 뉴스를 계속 챙겨서 보지 않겠습니까? 이쪽 뉴스를 챙겨서 보면 매년 제가 첫 해부터 강사 생활을 했던 그 첫 해부터 매년 똑같은 뉴스가 매년 나오는 거예요. 독서 쪽에는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역대 최저의 독서율. 첫 해에 강사가 됐을 때 역대 최저라는 거예요. 다음 해가 됐어요. 또 역대 최저의 독서율.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또 17년 동안 계속 역대 최저의 독서율을 반복해 왔습니다. 출판 업계에도 비슷한데 출판 업계는 역대 최악의 불황. 이게 이제 매년 갱신되다가 코로나 때 살짝 올라갔어요. 판매량이. 그 들고 계시게요? 제가 불편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역대 최저의 독서율, 역대 최저의 출판 판매량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독서율이 떨어지다 보면 이 문해력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안 읽으면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문해력이 문제가 되면서 한 3, 4년 전부터 입시 전문가나 저 같은 이제 독서교육 전문가 말고 입시 전문가나 공부 전문가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역대 최악의 문해력 세대. 이런 이제 표현, 좀 과격한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막 쓰시는데 한편으로는 맞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요즘 아이들이 되게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문해력, 책을 안 읽는 문화가 이렇게 팽배해지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아이들만 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인들도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성인들이 티가 잘 안 나는 이유는 우리는 시험을 안 치잖아요. 시험을 안 치니까 이게 수치로 나올 일이 없는 겁니다. 가끔 이제 뭐 OECD나 뭐 이런 기관에서 성인 문해력 조사 이런 거 하면 그때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심각한 쪽은 아이들보다 성인이에요. 중장년층의 문해력은 OECD 그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약사용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의 성인들은, 한국의 이제 중장년층은 그런 정도로 이제 글을 못 읽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 아이들은 이게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이제 시험을 치게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착용 미달자의 비율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2배 정도 늘었어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중학생, 고등학생, 영포자, 수포자, 고포자의 비율이 2배에서 뭐 1.8배 과목별로 이렇게 아주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죠. 그리고 수능 국어 영역이 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능 국어 영역 출제자분들이 수능 국어 영역 낼 때요. 한동안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번에는 정말 쉽게 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언론에 나와서 막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막상 쳐보면 데이터가
시험이 가장 어려웠을 때 통계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욕을 먹고 그 다음에가 돼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정말 쉽게 해냈습니다. 근데 또 막상 시험을 쳐보니까 또 데이터는 가장 어려웠을 때의 성적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국어 영역 이 출제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아예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국어 영역이 이제 대학 입시에서 키가 되는 웃지 못할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국어 영역이 가장 어렵고 변별력이 가장 높은 과목이 되어버린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교육 쪽에서는 독서에 대한 그 프레스가 굉장히 세졌겠죠. 뭐 한 학기 한 권 읽기 같은 것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EBS 같은 공영 방송에서는 1년간 캠페인을 아예 문해력 캠페인을 하고, 그때 뭐 당신의 문해력인가 하는 다큐멘터리 찍을 때 그 PD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한 7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때 이제 무슨 말씀하셨냐면 EBS가 아예 대놓고 이 문해력을 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면은 독서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된다는 인식은 더 커지고 책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제 성인 쪽은 이제 유튜브가 좀 이렇게 많이 퍼지면서 성공학, 자기 개발학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회자들이 되잖아요. 그런 그 유튜브 아주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보통 이제 자기 개발 쪽 책도 그렇고 강연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늘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첫 번째 독서예요. 책 읽어야 배고 부자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글을 써라 이런 거 다 비슷하거든요. 그 독서를 이제 막 하려는 이런 프레스가 세지니까 이제 독서 모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신분을 숨기고 저는 서적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창업하는 그 분들이 모여 있는 독서 모임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독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독서 모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구나. 오독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오독이 너무 심해서 그 책을 그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성공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막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학생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책을 읽어야 된다는 프레스도 세지고 읽으려는 시도도 많아지는데 독서율이 떨어지는 데는 사실은 사회적인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독서 지도도 그렇고 부모님들께서 직접 독서를 해보시려고 할 때도 이 사회적 요인들을 먼저 알고 좀 제거를 하면 훨씬 쉽게 독서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사회적 요인 중에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우리나라만의 사회적 조건이고요. 이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조건인데 그게 뭘까요? 사실 독서율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미국, 일본, 유럽, 심지어 독서 기반 교육을 그렇게 잘한다는 핀란드조차도 요즘에 막 위기감이 느껴져서 막 메리언 울프 같은 교수님들이 막 이거 왜 이런 거냐 하고 책도 내고 논문도 내고 교육학자들도 그러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요즘 세대 사람들이 갑자기 다 책을 읽을 수 없는 DNA를 탑재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다 책을 못 읽게 됐을까요? 짐작하시는 그게 맞아요. 이 논문들이나 책을 보면 저 놀라운 점은 이렇게 독서율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원인의 이 주범에 대해서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으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독서율을 떨어뜨리고 문해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게 왜 연구가 할 필요가 없냐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해력은요 두 가지 요소의 지배를 받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뭐 책이겠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걸 계속 훈련을 하면 책을 재밌게 읽는다는 건 그냥 글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문해력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활 사고예요. 내 생각에 평소에 내가 하는 생각의 양과 질.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강사 생활했을 때 보통 이제 독서량과 독서 능력은 연동되기 마련인데 이게 아주 크게 연동이 안 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독서를 한 적이 없는데 책을 엄청 잘 읽는 애들이 있어요. 왜 이제 아이들이요, 저 부모님들 아이들 책 읽히실 때 지식 도서 읽히고 싶어 하시잖아요. 한국사, 세계사, 과학 뭐 이런 거 이제 인문학 뭐 이런 거 읽히고 싶어 하시는데, 그 책은 이제 저희가 강사 생활할 때 이렇게 아이들한테 읽혀보면 그 책 10명의 아이들이 읽으면 어린이 지식 도서를 몇 명 정도가 제대로 읽을 것 같으세요? 10명의 아이들이 그 책 읽으면 아무도 제대로 읽어오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8명은요 중도에 덮고 와요.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오고요. 2명 정도는 다 읽어옵니다. 하지만 읽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와요. 책 내용을 물어보면 지진 책이에요. 더 얘기해봐. 지진 책이라니까요. 이렇게 이게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는, 사실 부모님들도 내가 책을 읽고 나서 이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책을 읽은 걸까? 다 읽었는데 왜 이게 뭔가 헛헛하고 뭔가 이게 안 읽은 것 같지? 이럴 때 있으시죠. 이게 내가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하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책을 읽은 그날이요, 책을 덮은 그날 남편분이 퇴근해 오시거나 와이프분이 이렇게 오시면 그분을 빨리 부르세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분 앉혀놓고 책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15분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책을 읽으신 거예요. 근데 15분 이하로 이거 뭐 지진이야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글자는 읽었으나 책은 읽지 않으신 거예요. 독서라는 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인데, 글을 읽고 이해를 하면 어떤 책이든 15분 이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책이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이 지식 도서 같은 경우는 제가 대부분 못 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툭튀로 저는 5명 정도 봤는데, 지식 도서를 읽고 나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막 40분씩 얘기해 주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책 내용을. 그 전에 책을 읽어본 적도 없는 애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 자꾸 왜냐고 물어보는 애들 있잖아요. 저 이런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 애들이 한 명 끼어 있으면 수업을 진행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냐고 물어보는 게, 이 친구들이 이제 가만히 그 질문을 들어보면요, 뭘 보자마자 이거 뭐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사고의 과정 끝에 자기의 사고가 여기서 더 진전되지 못하는 지점에서의 질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앞뒤가 이러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이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근데 보통 지는 맥락이 있죠. 지 혼자 지 머리로 막 생각하다가 질문을 하니까 자기는 맥락이 있는데, 이 맥락이 제 수업 맥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던져서 그게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역질문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이런 거야. 보통 이제 그런 질문은 한마디로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앞뒤를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질문이라 답변해주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버립니다. 10분 대답해주고 이제 됐지? 하는데 또 물어봐요. 이러니까 이제 수업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 에디슨을 퇴학시킨 교장쌤 있잖아요. 그 교장쌤의 마음을 100번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애가 하나 껴있으면 수업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보통 이제 지식 도서를 처음 읽어봤는데 읽고 나서 막 30분씩 얘기하고 40분씩 얘기하고 이럽니다. 엄마 아빠는 그 책을 안 읽었으니까 책을 읽은 저한테 와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죠, 저를.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생각해 보면, 왜냐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사고 과정의 끝에 나온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이, 생각의 틀이 인과관계로 돼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원인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이게 이래서 이런가? 이런가? 하다가 이제 계속 질문, 이게 그냥 평소에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 이게 언어 능력은 사고력, 수학 능력, 이런 거 다 같은 얘기거든요. 언어 능력, 사고력, 수학 능력, 공부머리, 이게 사실은 다 같은 건데, 다만 그 말을 그 능력을 얘기할 때 관점에 따라서 교육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수학 능력, 인지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언어 능력, 인간의 역량의 총량으로 얘기할 때는 사고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언어 능력이 올라옵니다. 자, 이런 건데, 일단 스마트폰이 독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보통 이제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하는 오해가 뭐냐면, 책을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는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씀들 하시죠. 부모님들은 어릴 때 많이 읽혀놔야 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해야 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 심대하고도 거대한 오해입니다. 이 상위 1%, 이게 독서 시간으로 이 독서에 관련된 통계 자료는 없어요. 제 감으로 말씀드리면 상위 1% 정도 되는 책을 많이 읽는 독서가의 독서량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이에요.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사람의 독서량이라는 게 평균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 저처럼 이제 독서를 업으로 하는 사람 빼고 그냥 바쁜 현대인으로 살아가는데 독서를 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3시간, 5시간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 왜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 보면요. 걔들이 꼭 독서 얘기하잖아요. 나 공부하는데 독서가 되게 도움 많이 됐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멀리서 이 얘기만 들으면 와, 얼마나 어려운 책을 얼마나 오래 읽어서 수능에 그렇게 수능 만점 받을 정도로 책을 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했던 인터뷰를 보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책을 읽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나는 자는 뭐 이럴 때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한 20명 정도 인터뷰를 모아서 평균을 내보면 그 아이들의 독서량이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이에요. 제가 봤던 인터뷰 중에 가장 적게 책을 읽었던 수능 만점자는 어떤 아이였냐면 얘는 평소에 책을 안 읽어요. 근데 얘 초등학교 때 해리포터를 되게 재밌게 읽었었대요. 평소에 책을 안 읽다가 중간고사 끝나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주는 상으로 해리포터 1권부터 24권까지 읽는 겁니다. 쭉 이렇게 읽고 기말고사 끝나잖아요. 또 1권부터 24권까지 또 읽는. 이걸 고3 때까지 한 거예요. 좀 무섭죠. 고3이 이렇게 시험 끝나고 해리포터 다시 보고 있다고 그 뒷모습을 좀 상상하면 살짝 쟤 좀 이상한데 이렇게 좀 무섭긴 한데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제일 적게 읽은 아이였습니다. 제일 많이 읽은 애가 제가 봤던 인터뷰 중에 제일 많이 읽은 애가 어떤 애였냐면 얘는 중학교 때까지 책을 안 읽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고등학교의 위치가 혼자 등교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엄마 아빠가 태워다 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출근하시는 시간에 이제 얘를 드랍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는 1시간 일찍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일찍 좀 출근하시는 일이라.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대요. 1시간 저 고등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그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으면 정신 차려 보면 자기가 잠들어 있더랍니다. 가서 공부를 하려고 이걸 몇 번 하고 이제 실패를 한 후에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뭐 책 읽으면 공부 잘하게 된다 이런 얘기는 그 전에도 많았으니까 그럼 책이라도 읽자 했는데 이제 책이 이제 어려운 책을 읽으면 또 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이제 그 1시간 동안 소설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소설책을 읽고 근데 그렇게 소설책을 읽고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면 그날 공부가 굉장히 원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고3 때까지 그걸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뭐 시험 기간 때는 안 했겠죠. 시험 기간 뭐 한 달 잡고 뭐 중간고사 한 달 전부터 해서 시험 기간 때는 안 했을 거고 기말고사 안 했을 건데 평소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읽은 아이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성인 독서가들 책을 좀 읽는다 하시는 분들 책을 언제 보통 읽게 되냐면 사실 우리가 시간을 따로 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잠자기 전에 그냥 읽어요. 잠자기 전에. 우리 잠자기 전에 뭐 하죠? 스마트폰 보죠. 잠자기 전에 누워서 책이나 좀 보다 잘까 하고 책을 보다가 그날 고른 책이 재밌어. 이러면 이제 3시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읽은 책 별로야. 이러면 30분 또 별로일 때는 이게 그렇게 또 잠이 잘 와요. 책을 잘못 고르잖아요. 그럼 그렇게 잠이 잘. 30분 읽고 숙면을 취하는 거죠. 그 다음날 돼서 어제 읽었던 책이 재미없었으니 오늘은 딴 책을 읽어볼까? 또 꺼내서 또 30분 읽는 겁니다. 역시 또 재밌는 책 만나면 좀 더 길게 읽을 거고 아니면 또 30분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책을 만났을 때 이제 독서량이 느는데 재밌는 책을 만나면 이제 이런 막 뒤에 가면 이런 혼란에 빠집니다. 자야 되는데 아씨 어떡하지? 근데 뒤에 너무 궁금한데? 재밌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제 갈등을 하다 자죠.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그 책을 들고 다니게 돼요. 들고 다니면서 뭐 짬짬이 시간에 읽고 뭐 지하철 타고 갈 때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재미없는 책 만나면 또 30분만 보고 자는 겁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데 이게 보통 이제 3시간에서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인 거예요. 스마트폰이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독서를 하는 독서 시간의 이 활용이 스마트폰하고 겹쳐요. 한 개인의 문화 생태계로 놓고 보면 스마트폰의 사용 패턴과 책을 읽는 패턴이
같은 생태계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양이 늘면 독서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독서량이 늘면 스마트폰 사용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제로섬 게임 관계에 있는데 보통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다 스마트폰이 이깁니다. 다 스마트폰이 이기기 때문에 독서량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은 이런 독서량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사고량도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활사고를 생각해 보시면 일기를 따로 쓰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뭐 하루에 1시간씩 잠자기 전에 1시간씩 앉아서 생각을 해야지 이러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나다가 뭐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다가 뭐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짬짬이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책을 읽을 시간, 생각을 할 시간을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빨아들임으로 해서 생기는 현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초학력 미달자의 엄청난 증가, 수능 국어 영역의 난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스마트폰에다가 뭐가 또 붙냐면 학습 만화가 붙습니다. 학습 만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독서를 타겟팅해서 독서를 파괴하는 형태로, 대체하는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똘똘아 책 읽자. 그럼 학습 만화 들고 오는 거죠. 똘똘아 독서로 써야지. 학습 만화 들고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요즘 이제 사교육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클이 어떻게 돼 버리냐면 공부할 때는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책을 쉴 때는 스마트폰을 하고요. 책 읽으라 그러면 학습 만화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증발돼 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언어 능력이 쫙 뒤로 밀리는 이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세대도 뭐 책은 안 읽었잖아요, 솔직히. 저같이 이상한 애나 어디서 구석에서 책을 읽었지 대부분 책은 안 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 세대 때의 이 학령기 때 언어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도 공부라도 지 교과서 지가 읽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독서가 얼마나 좀 신기한 거냐면 교과서는 잠시 책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허술한 책이거든요. 되게 놀랍잖아요. 지진을 한 단원 다 읽었는데 지진이 뭔지 몰라. 화산 한 20페이지 되는 거 달달달 외워서 시험 100점 맞고 나와도 화산이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희한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기가 읽고 이해하잖아요. 그럼 원어능력이 올라와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설명을 듣고 이제 이해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거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독서도 없고 스마트폰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또 생긴 교육학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성별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 격차가 평균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요. 여학생들이 10점 정도 높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분석을 저는 동의를 못하는데 교육학자들이 어떤 분석을 하냐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학업 태도가 안 좋아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한데?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은요 유사 이래로 여학생들보다 학업 태도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초등 단계 때는 책상을 앉아서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그 위를 날아다니는 그런 용도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남학생들은 초등 단계에서 물론 그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지만 평균으로 놓고 보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뒤처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격차가 좁혀질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때입니다. 사춘기 때. 남자아이들의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그 단순 무식함에 있어요. 자기가 어떤 목표가 딱 설정이 되잖아요. 앞뒤가 없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저돌적으로 돌진해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정신 차려가지고 갑자기 성적을 쫙 올리는 애들이 일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평균을 쫙 올려주면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같은 호모사피엔스로 대동단계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사라진 거냐면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 비율.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신 차리고 쫙 땡겨 올리는 아이들의 비율이 너무 많이 줄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줄었냐면 이걸 하려면 사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그 성적 올리는 애들이요. 되게 막 엄청난 이유로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상한 정말 물론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다지 막 대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인문계 못 가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이제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래 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혼자 가만히 앞뒤를 따지다가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겠다.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양 조절에 실패하여 평균 96, 95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인문계 가는데 그까지 성적이 필요 없는데 하다 보니 양 조절에 실패하여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사라진 이유가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할 만하면 꺼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피죠, 도피. 현실 도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고민을 안 하게 되고 좀 마음이 뭔가 울적해지고 뭔가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을 때는 바로 스마트폰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남성과 여성이 같은 호모사피엔스가 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이들 부모님의 독서도 그렇고 부모님께서는 스마트폰을 스스로 통제를 하시면 되겠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과 학습 만화를 손에 쥐어주고 책을 읽고 너의 사고를 전개하고 네 생활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라. 이거는 좀 뭐랑 비슷한 거냐면 저녁 밥상에 매 끼니마다 치킨, 피자, 밥을 놓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가 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똘똘아, 나는 네가 여기 이제 치킨, 피자, 밥 중에 네가 선택할 수 있는데 아빠는 네가 밥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좀 이게 들여다보면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요. 이거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아서 돈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 다 몰려 있잖아요. 이 실리콘밸리의 최고 명문 학교가 월포드 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등록금도 제일 비싸고 명문대 진학률도 제일 높아요. 근데 이 학교가 이렇게 명문대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미화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디지털 금지예요. 디지털 금지. 그래서 심지어 레포트를 쓸 때도 컴퓨터로 쓰면 안 돼요. 손으로 써서 내게 돼 있어요. 자기들은 우리한테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바보로 만든 뒤에 지들은 지 애들한테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과 그리고 학습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만화 어릴 때 이제 우리 친구들 막 초1, 뭐 2 이럴 때 읽히면 효과가 막 바로 느껴지거든요. 애가 막 한자 검정 능력 시험 친다 그러고 막 한국사 막 주몽이 어쩌고 막 위화도 해군이 어쩌고 막 얘기하고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오우씨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학습 만화만 읽는 그런 초등 고학년으로 자라요. 이거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습 만화에 대한 통제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통제는 알아서들 하셔야 돼요. 이거를 손에 쥐어주고 네가 똘똘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사회적 조건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아이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부모님께서 독서 지도에 굉장히 열의가 있으신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독서 지도에 아예 생각이 없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독서 지도에 열의가 있는 부모님과 이 독서 지도에 아예 생각이 없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잖아요. 결론은 똑같아져요. 둘 다 책을 안 읽어요. 독서 지도에 열의가 있는 애도 열의가 있는 부모님의 자녀도 책을 안 읽고요. 독서 지도에 열의가 없는 부모님의 자녀도 책을 안 읽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독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독서 교육이 있고요. 독서 문화가 있어요. 독서 교육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사람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학원의 논술 수업, 학교에서 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뭐 좀 강도가 약한 독서 교육은 뭐 이런 거 있죠. 독서록 숙제, 독후감 숙제 이런 게 이제 독서 교육이에요. 독서 문화는 뭐냐면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뭐 주기적으로 도서관에 같이 가서 책 보고 뭐가 재밌을까 골라와가지고 그거 읽고 또 반납하고 또 이게 독서 문화예요. 독서 문화와 독서 교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독서 문화와 독서 교육이 어떤 관계에 있냐면 독서 문화는 땅 같은 역할을 한다. 독서 문화만 있어도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글로벌 리더나 유명하신 분들 중에 저는 뭐 자기는 자기의 가장 큰 재산은 도서관 어릴 때부터 도서관 다니는 습관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책 읽어야 막 부자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뭐 나는 우리 동네 도서관이 나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독서의 효과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사실 독서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독서 교육은 어떤 거냐면 그 독서 문화라는 땅에 피는 한 폭의 풀 같은 거예요.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 독서 관련된 정보가 전달될 때 문제가 뭐냐면 독서 문화의 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서 문화는 정보랄 게 없거든요. 그냥 네 재밌는 책 가서 골라서 읽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안 가죠. 그럼 보통 어떤 정보가 전달되냐 하면 독서 교육 정보가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개월에 무슨 전집 읽히고 몇 개월에 무슨 전집 읽히고 몇 개월에 무슨 전집 읽히고 이런 거. 초3 때 한국사 읽히고 초4 때 세계사 읽히고 초5 때 과학책 읽히고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독서 편식.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거든요. 독서 편식. 제가 이게 독서 업계에 들어와서 독서 편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어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어휘를 만든 분이 독서를 증오할 거라는데 500원을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원래 자기가 읽고 싶은 걸 읽는 건데 내가 읽고 싶은 걸 고르면 그게 한 분야에 집중 타겟팅이 되는 게 사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저 어떨까요? 저 요즘에 내과학책 읽고 있거든요. 6개월째 읽고 있어요. 모든 독서가들이 그래요. 소설에 꽂힐 때는 소설만 읽고요. 우리 아이들 그냥 어렸을 때 막 공룡에 꽂히면 공룡만 읽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한테 온 정보는 뭐예요? 독서 편식을 하면 안 된다. 우리 똘똘이한테 가서 얘기하죠. 똘똘아, 공룡책만 읽으면 어떡해? 한국사 책도 읽고 생활 동화도 읽고 해야지. 하고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아이 체감에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 생각의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TV 프로가 있어. 그걸 보고 있는데 남편분이 와서 갑자기 텐을 돌려. 너 이것만 보면 어떡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텐션이 확 떨어지죠. 그럼 이제 책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공룡책 읽었을 때는 독서 되게 재밌는 거였는데 생활동화 읽을 때는 얘한테 재미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독서 지도를 이제 어릴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체계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독서 문화는 체계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냥 애가 읽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뽑아서 읽게 해야 되는데 체계적인 걸 좋아하시다 보니 이런 막 목표를 세우세요. 초등 고학년이 됐을 때 고전 명작을 읽는 어떤 아이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대한 포부를 세우십니다. 그게 이제 보통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부모님들께서 그 고전 명작이라고 부른 그 책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내가 읽어보잖아요. 그럼 한 페이지만 읽어보면 아, 이거는 초등학생 읽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이거 안 읽어봐서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게 되냐면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수준이 높은 책이 좋은 책인 거예요. 수준이 높은 책이. 그래서 자, 이렇게 독서 교육 관점으로 이제 아이한테 이 독서 교육 관점으로 독서 문화를 이끌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도저히 책을 읽을 수 없는 어떤 지경으로 우리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끌고 가게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똘똘아, 이제 3학년 됐으니까 한국사 읽어야지. 이거가 이제 벌써부터 이제 애가 확 가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애가 어떻게 그 난관을 뚫고 엄마 아빠가 독서 교육으로 나를 이끌었는데 그 난관을 뚫고 책을 좋아하는 애가 됐어요. 좋아하는 애가 됐는데 초2예요, 초2. 만약에 초2 애가 막 책 잘 읽으면 막 초3 책도 읽고 초4 책도 읽고 이러잖아요. 책 잘 읽는 애들은. 읽고 있는데 애가 초2인데 초2 책을 많이 재밌게 읽고 있어. 그럼 놔두면 되거든요. 읽고 놔두면 되는데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똘똘아, 너 그거 재밌어? 알았어 기다려. 가서 초3 책을 갖고 와요. 야, 이것도 한번 읽어봐. 야, 이거 읽으면 더 똑똑해진대. 이거 읽어봐. 그럼 애가 초3 책 마저 재밌게 읽잖아요. 그럼 놔두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똘똘아, 너 그것도 재밌어? 알았어 기다려. 가서 이제 초4, 5책을 갖고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의도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는 사실 메시지는 행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네가 책을 재밌어하는 그 꼴을 좌시할 수가 없어. 책이 재밌어? 알았어 기다려. 가서 이제 책이 재미없어 쓰러질 때까지 계속 레벨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독서가의 인생을 끝내는 절벽으로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잘 가 똘똘아 하고 이제 독서계를 떠나자고 등을 미는 거죠. 그럼 아이는 이래서 독서 지도의 텐션이 높은 부모님들도 결국에는 책을 못 읽는 지경으로 아이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흔히 이제 부모님들의 독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내가 독서를 해야 아이도 책을 독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게 흔히 생각하시기로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책을 읽으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도 책을 읽을 거야. 저는 이걸 이제 푸르디 푸른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책을 열심히 즐겁게 읽으시잖아요. 아이는 유유히 자기 할 걸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하고 달라요. 우리 때는 재미없는 게 집에 없었잖아요. 텔레비전 채널 3개밖에 없고 그거조차도 엄마 아빠 허락 없이는 틀기도 힘들고 뭐 장난감이랄 것도 없고 스마트폰이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책을 재밌게 읽으면 저게 재밌나? 하고 가서 읽게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난 재밌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독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독서 교육적 정보가 들어왔을 때요. 책을 읽는 부모는 딱 들으면 알아요. 그게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개월에 뭐 읽고 뭐 이게 얘기를 들으면 야 책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안 시켜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부모의 독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저 진주문고 제 후배가 책 선전했는데 그 책이 제가 아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렇게 책 읽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이 독서 문화에 대한 책 읽는 부모가 책 읽는 부모도요. 애들 독서 지도할 때 똑같은 거 다 겪어요. 스마트폰 갖고 싸우고 책 안 읽는다고 땡깡 부려서 싸우고 그리고 뭐 애가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서 싸우고 다 합니다. 근데 그때 판단 있잖아요. 그때 그게 우리가 이제 멀리서 보면 책 좋아하는 똘똘이들을 보면은 쟤는 손댈 게 없었겠네 이렇게 싶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는데 순간순간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책을 읽은 부모는 이 선택을 현명하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읽어봤으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알고. 그래서 제일 책 안 읽어보신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책 읽고 독후감 쓰게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내가 책을 읽을 때마다 독후감 써야 돼. 책이 좋다가도 싫어지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독서 교육과 독서 문화를 분별해서 이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귀를 닫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책이 좋아요.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얘 재밌는 책, 네 재밌는 책 읽어. 다 닫고 이거에만 몰빵을 하는 게 오히려 독서 지도에 성공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손을 대면 될수록 점점 더 골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성인 독서에도 이런 게 있는데 성인 독서에는 어떤 그게 있냐면 초보 독서가와 숙련된 독서가가 달라요. 초보 독서가의 독서와 숙련된 독서가의 독서가 다른데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제 독서 전문가분들 아니면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독서 얘기하실 때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책을 읽을 때 메모를 해라. 뭐 아니면 독서는 빡세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이게 누구한테 맞는 말이냐면 숙련된 독서가한테 맞는 말이야. 초보 독서가한테 독서 빡세게 하는 거야? 알았어. 막 이해 안 되는데 그걸 붙들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내가 이제 헬스장 끊었어요. 덤벨을 100kg짜리 주는 거야.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지.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상을 바로 당하겠죠. 초보 독서가가 숙련된 독서가한테 맞는 독서법으로 책을 읽으면 바로 부상이 와요. 초보 독서가는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나에게 마상을 주지 않을 것인가? 이게 나에게 무리가 되는 책이 아닌가? 오히려 내가 읽을 수 있는 책보다 레벨을 낮춰서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이들 독서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책을 골라줄 때는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해요. 책을 골라줄 때는 기왕이면 좀 좁고 기왕이면 좀 더 두꺼운 책 이렇게 줘서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스스로 고를 이 두꺼운 책을 어떨 때 고르게 되는 거냐면 내가 책 고르러 갔는데 너무 재밌겠어 이 책이. 어떤 책의 표지를 봤는데 너무 재밌겠는데 두꺼워. 이러면 그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레벨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간 놀부처럼 하죠.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다시 붙이려고 하잖아요. 요거 요거 두꺼운 거 요걸 이렇게 주니까 애들이 책을 못 읽는 거거든요. 이게 두꺼운 책으로 도약을 하거나 읽기 독립을 할 때는 그 책에 너무 흥미가 가야 돼요. 흥미가 가게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도서관 계속 데리고 가면 돼요. 책 읽다 텐션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제일 안 좋은 게 전집을 막 50권짜리 막 세 질 이렇게 들어가지고 놓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흥미가 가잖아요. 이거 뭐야? 이틀만 지나보세요. 절대 안 꺼내봅니다. 이게 텐션이 떨어졌을 때는 새 책을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도서관 가서 빌려오는 거죠. 자, 이런 건데, 그래서 숙련된 독서가가 내가 독서를 할 때는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언어 능력을 교과서로 치면 몇 학년 수준으로 놓고 보냐면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능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상위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제 책도 한때는 베스트셀러였는데 제 책을 제가 몇 학년이 읽을 수 있게 썼을 것 같으세요? 중학교 1학년이 읽을 수 있게 썼어요.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항상 예시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쓰겠다고 작정하고 쓴 거예요. 그 예시 다 빼면 그 책의 볼륨이 반으로 줄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에 에세이, 자기계발서가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책의 형태로 놓고 봤을 때 에세이, 자기계발서가 제일 쉬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인문학 책을 못 읽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과학책을 못 읽냐면 이게 막 이런 얘기들 하세요. 읽고 재미가 없던데? 지루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이 책을 읽을 능력이 없어. 이 얘기예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막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하거나 성공하신 분들이 독서를 얘기할 때는 이 필터링을 좀 거쳐야 돼요. 아, 이거는 숙련된 독서가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구나. 나는 아직 이제 막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좀 나 자신을 소중하게 다뤄야겠다. 내가 흥미가 가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독서가가 되는 데는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독서를 결심하는 단계죠. 특히 이제 성인분들 책을 읽으실 때 책을 읽어야지. 뭐 왜 신년 되면 막 요즘에는 신년에 책 읽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 거의 없는데 한때는 많았어요. 새해 목표 독서하는 거. 보통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심삼일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되는 분야도 잘 없는데 보통 이제 3일 안에 그만두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독서를 결심하면 그 즉시 위기가 닥칩니다. 근데 이게 왜 닥칠까요, 위기가? 사실 이게 책 보면 막 그런 얘기 하세요. 국민 독서 실태조사 결과 막 여론 그 설문조사 한 거 보면 책을 왜 안 읽으세요? 근데 재밌는 건 다 책이 좋다고 생각해요. 책 읽으면 다 도움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거 도움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다 책을 그런데 왜 안 읽으세요? 물어보면 2가지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아요. 우리는 책 읽을 시간이. 지금 스마트폰 꺼내서 어제 나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보세요. 일주일치 독서량에 해당되는 시간을 하루 만에 스마트폰으로 쓰셨을 거예요. 여기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꺼내면 비슷합니다. 초등학생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이거든요. 하루, 1일 평균 사용 시간이. 이 3시간에 5시간이 뭐라고요? 상위 1%의 독서 시간이에요. 일주일치.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자, 독서 결심을 해서 딱 위기가 닥치는 이유는 책을 잘못 선택해서 그래요. 내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성인책을 고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한국의,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한국의 성인의 평균 언어 능력이 중학교 1학년 수준인데 나는 성인이니 성인책을 골라. 이러면 읽을 수 있는 게 에세이하고 자기계발서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에세이하고 자기계발서에 관심이 없어. 이러면 책을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부모님이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어디서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리냐면 청소년 소설에서 출발하시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이 청소년 소설이요. 사실 동화도 괜찮아요. 동화도. 저는 사실 제가 혼자 책 읽을 때 그러니까 강사가 되기 전에는 어린이 청소년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내심 무시됐죠. 뭐 애들 읽는 책이 뭐 대단하겠어. 근데 제가 강사가 되고 나서 한 15년 동안 그 책만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사 그만두고 나서 금단 증상이 왔어요. 벽돌책에 대한 금단 증상. 계속 벽돌책만 읽게 돼. 하도 그런 어린이 책을 많이 읽어놓으니까.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어마어마한 세계가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들 책을요, 애들이나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아지똥 이런 그림책이요. 그게 어디 애들이나 읽는 책입니까? 애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책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도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좋아요. 부끄러움 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빌려서 누가 보면 우리 애 때문에 빌리는 거야. 이러고 내가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읽어보시면 세상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는 1차 위기는 이제 책의 선택에서 오는데, 책을 고를 때요, 이 어떤 책을 고르셔야 되냐면, 내가 한 페이지를 읽었을 때 읽고 이해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걸림이 없어야 돼요. 술술술술술 읽히는 책을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흥미가 가는 책을 고르셔야 돼요. 내가 흥미가 가는 책. 이게 숙련된 독서, 이게 독서는 다 끝나가나요, 시간이? 아니요. 흥미와 언어 능력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인데, 초보 독서가는 뭐냐면 흥미도 낮고 언어 능력도 낮은 거야. 그래서 도서관 가는 게 일이죠. 만약에 마음을 먹어도 도서관 가는 게 가야 되는데 언제 가지? 미치겠네. 가기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숙련된 독서가는 뭐냐면 이 흥미와 언어 능력이라는 이 두 바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서가를 넘어갈 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남편의 카드를 몰래 빼들고 스타필드의 문턱을 넘을 때 그 기분하고 비슷해요. 다 긁어버리겠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이제 막 이 책도 재밌을 것 같고 막 저 책도 재밌을 것 같고 막, 그래서 서가에 있는 책을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숙련된 독서가 입장에서 보면 흥미가 가는 책도 많고 흥미가 안 가는 책이라 해도 고르면 애지간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고르실 때는 그렇게 고르셔야 된다고요. 근데 고르고 나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5권 정도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책을 딱 펼쳐서 읽었을 때 한 권 딱 읽었는데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읽을만 하네. 독서의 출발점에서 첫 책들은 딱 읽고 나서 읽을만 하네. 한 권 읽는 거 별거 아니네. 적어도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5권 정도를 읽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이 페이지 넘기기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뭔가 착착 감기는 느낌 듭니다. 한 5권만 이렇게 딱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책 읽을 때 술술술술술 이렇게 읽고 나서 내용도 맥락도 되게 쉽게 딱딱 깨어지고,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위기가 찾아오는데, 요 위기에 굉장히 많이 빠져.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저는 이걸 이제 독서 활성화, 읽기 활성화라고 하는데, 읽기 활성화 단계로 딱 들어가고 나면 이제 욕심이 생겨요. 책 좀 많이 읽고 싶다. 왜냐면 한 권 한 권 딱 읽었을 때 뭔가 이렇게 내가 막 지적이 되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소설책이라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성취감을 좀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읽고 싶은데, 그리고 요때 또 속도가 빨라집니다. 보통 이제 소리 내서 읽는 거보다 한 2배속 정도까지는 이 능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빨라지거든요. 그럼 이 빨라지는 거에 대한 또 그 효능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잘못 꽂히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서 많이 읽어야지로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린이들도 되게 많은데, 많이 읽어야지로 꽂히면 이제 이 정독을 넘어서는 정도의 속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독과 속독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책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읽잖아요. 근데 그걸 좀 빨리 읽어. 요거까지는 정독이에요. 근데 속독은 뭐냐면 스킵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어떤 게 생기냐면, 딱 주어만 딱 봐도 요 문장 별거 아니겠는데? 이런 걸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맥락을, 아이들 중에 속독 요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속독이 두 종류예요. 아이들의 속독은. 하나는 읽지 않기 위해서 하는 속독이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엄마 아빠 읽으라고 하니까 읽지 않게, 요게 이제 학습 만화 초3 넘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학습 만화 비율이 확 늘거든요. 학습 만화 9권에 글책 1권.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초등 저학년 때는 뭐 글책 7권에 학습 만화 3권 이렇게 해도 이게 잘 지켜지다가, 초3이 딱 넘어가면 학습 만화 9권에 글책 1권 이렇게 역전돼 버려요. 역전돼 버리는데, 이때 이제 그 한 권이 뭐냐면 부모님의 최후 방어선이죠. 야, 아무리 그래도 학습 만화만 읽으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지킨 한 권인데, 이거를 이제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읽냐면 속독을 읽어요. 학습 만화 넘기듯이 읽습니다. 다 읽었어 아빠. 학습 만화 콜? 다시 가는 거야. 사실은 학습 만화 10인 상태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책을 안 읽기 위한 속독인데, 요거는 속도가 광속으로 빨라요. 3시간짜리 30분 만에 읽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 말고 책을 좋아하는데, 이 기승전결을 딱 짚어가면서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렸을 때 많이 읽은 애들 중에 이렇게 빠진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이야기책을 읽을 때 이야기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승전결의 스토리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스토리 라인의 중요한 사건만 중요한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겁니다. 눈으로 훑어요.
훑다가 이거 중요한 사건이네? 고개를 읽고 또 눈을 훑어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 3시간 걸릴 책을 1시간 만에 읽거나 이런 식으로 속독이 되는데 이 속독의 경우도 효과가 없긴 똑같아요. 효과가 없긴 똑같은데 이제 착시가 발생하는데 이런 애들이 똘똘한 애들이 많아요. 언어 능력 평가를 하면 자기 학년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그 속독을 해서 높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의 영민함을 보여주죠. 기본적으로 똑똑한 아이라서 언어 능력이 높게 나오는 건데 똑똑한 애가 쓸데없는 방식으로 책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건데 이게 성인들도 그렇습니다. 성인들도 우리 성인 독서의 기준이 속독으로 돼 있잖아요. 자,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년 동안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지나고 나면 허무해요. 내가 읽긴 읽었는데 과연 난 읽은 것일까? 안 읽은 것일까? 이런 이제 상태에 빠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잘못 빠지지 않는 라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 빠지지 않는 라인이 뭐냐면 책을 많이 읽어야지가 아니라 와,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또 만나고 싶다고 느끼게 그 책에 읽는 재미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을 읽는 재미에 빠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책을 읽다가 자꾸 멈추게 돼요. 예를 들어서 소설책을 읽다가 작가의 상상력에 압도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대박 이러면서 여기서 더 페이지를 안 넘기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좀 머물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면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책을 덮고 뭘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다시 되짚어봐요. 와, 그러면서 이 놀라운 상상력을 곱씹어 보는 거죠. 아니면 이럴 때도 있죠. 책을 한 권 다 읽었는데 이 책을 보낼 수가 없어. 야, 내가 너는 이렇게 한 번 읽고 보내지를 못하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되죠. 처음부터 다시 읽는 책들이 경험 있으시면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다 읽었는데 두 번째 읽는데 안 보이던 게 막 보여. 이런 거요. 이게 뭐냐면 독서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책의 깊이로. 이 책은요, 레이어가 깔리거든요. 제일 바깥쪽에 겉 이야기가 깔려요. 그 밑에 속 이야기가 깔리고요. 그 밑에 의미가 다층적으로 깔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빵 뭐죠? 이렇게 까는 빵? 그런 식으로 깔리는 거예요. 깔리는데 속독으로 넘어가거나 이게 저는 미끄러진다고 표현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겉 이야기만 계속 읽게 돼요. 그 밑에 속 이야기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 레이어가 있다는 거를 감지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거 언제 감지하게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멈췄을 때, 멈추고 되돌아봤을 때 뭐 이런 걸 갑자기 느끼는 거예요. 이 작가가 이 주인공을 비행사로 설정한 거는 설마 그것 때문? 이런 깨달음 있잖아요. 이런 깨달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이로 못 들어가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인 레벨의 책은요, 교과서로 치면 고등학교 교과서가 이런데 성인 레벨의 책은 그냥 못 읽어요. 그냥 내가 자연화로 그냥 읽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교과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1들이 읽는 책, 초3이 읽는 책, 중학생이 읽는 청소년 소설 이런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초1부터 중학교 3학년 교과서까지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같냐면 모든 걸 설명해 준다는 데서 같아요. 다만 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그 복잡성을 따라가면서 내가 다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예요. 단적으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국가의 영역이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영의 영토 영공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페이지에 설명을 해요. 생각해 보시면 국가의 영역, 이게 설명이 필요한 어휘예요. 국가의 영역 하면 영역이지. 아는 얘기잖아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교과서는 뭐가 다른 거냐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책으로 치면 그냥 성인 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교과서 성인 도서는 뭐가 다르냐면 이런 문장이 없어요. 국가의 영역이란 따위로 시작하는 문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영역이 나오면 교과서 기술자가 쭉 쓰다가 국가의 영역을 그 자기 맥락 안에서 쓰고 그냥 넘어가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글씨로 써있죠. 이건 알지? 고등학교 교과서 성인 도서는 이건 알지의 연속이에요. 이건 알잖아. 알지? 하다가 어떨 때 설명을 해주냐면 이럴 때 설명해 줍니다. 도플러 효과, 뭐 적색 변이, 이렇게 학습을 해서 장착해야 되는 어휘가 나올 때만 설명을 해줘요.
이게 이제 성인 도서도 마찬가지인데 왜 많은 분들이 코스모스를 되게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코스모스 사실 되게 쉬운 책이에요. 이게 책의 형태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쉬운 책의 형태가 에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생활사고 형태로 한마디로 말해서 일기, 수필 뭐 이런 느낌으로 쓰는 책이기 때문에 쉬운데 이 코스모스가 어떤 책이냐면 천체 물리학자가 쓴 천체 물리학 에세이예요. 와 정말 대박이지 않니? 뭐 이런 자기 감상을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 기술할 때 그런 것들은 이걸 알지 하고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생들, 이 책을 읽을 고등학생들이 중등 교과 정도의 교양 수준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쓰는 거예요. 성인 지식 도서는 뭐냐면 이걸 읽는 분들이 고등학교 교과 정도의 상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이 나오면 설명을 안 해줘요. 빅뱅 자기 자기 얘기해요. 막 빅뱅 중력장 시공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쭉 맥락에서 그냥 자기 얘기 해버려요. 그 밑에 적혀 있죠. 이건 알지 적혀 있는데 우리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주입식 교육의 놀라운 점이 뭐라고요? 100점 맞고 나오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데 상식이 안 쌓여, 교양이 안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도 못 읽는 거예요. 이야기책은 어떤 게 있냐면 이야기책도 성인도서 예를 들어서 고전 명작 이런 거 왜 아이들이 못 읽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한강 소설가의 막 작품 이런 거. 이게 제가 레이어가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책은 겉 이야기를 읽지 않고 오독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 같은 책을 내가 상징도 못 읽고 플롯도 못 읽고 그냥 읽어요. 그럼 어린 왕자가 어떤 책이 돼버리냐면 B-612 행성에 살던 어떤 외계인이 그 행성에 같이 살던 말 많은 장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행성을 뛰쳐나와서 이 행성 저 행성 돌아다니다가 지구에 와서 뱀한테 물려 죽은 얘기. 이렇게 돼버려요. 이 플롯과 상징을 못 읽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데미안 같은 책 있잖아요. 그거 상징 못 읽고 플롯 못 읽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돼버리냐면 학교 폭력 얘기가 돼버려요. 학교 폭력 얘기인데 갑자기 작가가 알껍질이 끼워주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읽다가 이 작가가 미쳤나? 왜 갑자기 알껍질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법과 플롯을 못 읽으면 성인 레벨의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상식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멈추는 순간 있잖아요. 이야기책 같은 경우 멈추는 순간 이제 뭐가 생기는 거냐면 막 2번 읽고 3번 읽다 보면 계속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만큼 그 레이어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고 레이어 깊이로 들어가면서 뭐가 장착되는 거냐면 이 독법이 장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런 자세로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이 내가 이 지구에서 읽는 마지막 책인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자꾸 뒤에 이거 빨리 읽고 다음 책 읽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책이 그냥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그래서 읽다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심지어 막 베껴줬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어떤 책은 좀 이해는 안 되시죠? 책 좋아하면 그렇게 돼요. 베껴줬고 싶은 책들이 있어요. 이 책을 그냥 끌어안고 계속 읽고 싶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걸 베껴 적으면 돼요. 사실 평생에 책을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평생 동안 한 번만 읽는 분도 있어요. 마루야마 겐지라고 약간 자세가 무사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진 소설가가 있거든요. 그분은 세상 모든 책이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소설가인데. 쓰레기인데 자기가 인정하는 책이 딱 한 권 있어요. 그게 백경이에요, 백경. 그분은 평생 백경만 읽어요. 백경만 계속. 그렇게 읽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책을 읽는 것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독서의 효용에서요. 책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은 0.01%가 될까 말까. 그것이 나에게 주는 효용이. 내용은요. 사실 유튜브 보셔도 돼요. 유튜브 책 소개해주자 얼마나 친절하게 유튜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책을 왜 책의 효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실 이 독서라는 것은 사실 이 독서 자체가 생각의 행위거든요. 독서 자체가. 왜 우리는 독서는 생각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생각을 많이 하는 독서가 좋은 독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책을 읽다가 멈춰서 하는 생각.
혹은 제 책을 다 덮고 뭐 독후감을 쓰거나 이러면서 하는 생각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독서의 생각의 첫 번째 레이어가 뭐냐면 묵독 그 자체예요. 초보 독서가는요, 멈추시면 안 돼요. 비판적 독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묵독 그 자체를 내 사고 행위로 만드는 걸 해야 돼요. 자, 봐보세요. 나는 오늘 독서 강연을 듣기로 했다. 라는 생각을 내가 할 때 머리가 작동하는 방식, 내가 작동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똑같은 문장을 내가 읽을 때 소리를 내지 않고 묵독으로 읽을 때 내 머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죠? 언어가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이게 언어가 쭉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 독서라는 건 뭐냐면 이 묵독 그 자체가 생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장편 동화를 3시간 동안 읽었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평소에 해볼 일이 없는 종류의 생각을 해볼 일이 없는 정도의 정연함으로 해볼 일이 없는 정도의 길이로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책을 읽었다는 것은 3시간 동안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수치로 잡히는 게 언어 능력 향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이 생각의 길이와 정연함을 내 머리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책 읽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언어 능력이 올라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안 그래요. 해보면 한 권 제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그 전과 후가 평가 점수가 달라져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올라가요. 이런 것이라서 이게 또 애들 책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죠. 학년 올라갈 때 책이 두꺼워지면 애들이 문턱에 턱턱 걸리거든요. 갑자기 두꺼워지니까. 이때 넘어가는 로직이 뭐냐면 그 두께의 책 한 권만 재밌게 읽으면 돼요. 그 두께의 책 한 권만 딱 재밌게 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정도 두께의 책에 대한 부담감이 싹 사라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 그 한 권이 얘를 도약시키는 건데 이 도약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는 게 이런 이제 현상인 거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독서를 할 때 이런 자세로 이 책이 내 인생의 마지막 책이려니 그 뒤를 생각하지 말고 읽으셔야 되고 읽을 때 이 사고의 과정, 묵독의 과정이 생각이 되게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그냥 자 이런 거예요. 우리 보통 책을 펼쳐서 읽으면 흔히 이제 글자를 읽은 것과 독서라는 건 좀 다르거든요. 글자를 읽었으나 독서를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가 지식도서를 읽고 왔는데 무슨 내용이야? 했더니 애가 지진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독서의 과정이 내 사고 과정이 못된 거예요. 자, 책을 펼쳐서 딱 읽으면 자 봐보세요.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내 생각의 주파수가 계속 흐르죠. 하다못해 오늘 점심 뭐 먹지? 아니면 이따 남편 만나서 무슨 데이트하지? 이런 거라도 계속 깨어있는 동안 생각하자. 내 사고의 주파수가 계속 흘러요. 책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책은 책 안에 사고의 주파수가 있잖아요. 이 책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 사고의 체계니까 책을 펼쳐서 첫 줄을 읽었다는 건 뭐냐면 책의 사고의 주파수가 내 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보 독서가들이 책을 읽으실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초반부 읽을 때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사고의 주파수가 살아있잖아요. 책의 사고의 주파수 들어오잖아요. 얘 따로 노는 거야. 두 개의 주파수가 내 머릿속에서 혼선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좀 뻑뻑하고 뭔가 집중도 안 되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책이 내가 좀 흥미가 가고 내가 술술 읽히는 책이면 읽다 보면 이제 이 책 속 상황에 대한 정보도 수집이 되고 문체에도 적응이 되죠. 이 문체라는 건 작가가 사고를 전개하는 방식인데 이게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사고의 주파수 꺼져요. 꺼지고 책의 사고의 주파수만 쫙 달리게 됩니다. 이게 초보 독서가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독서에서의 사고가 이거예요. 이걸 현상적으로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책을 읽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는 것처럼 느끼죠. 정신 차려보니까 1시간 지나 있고 책은 70페이지 넘어가 있고 난 울고 있고 이게 독서거든요. 그게 독서가 재미없다는 사실 어불성설인 거예요. 독서 재미없을 때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내가 글자만 읽고 앉아있을 때. 세상에 이런 고문이 없어요. 글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식책 갖다 주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책으로 고문해버리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 사고의 주파수와 책의 사고의 주파수가 싱크로가 되면서 내 사고의 수준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사고라는 것이 독서를 하는 이유예요.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이 기억나고 안 나고 사실 한 달 지나면
굵직한 기본 뼈대 말고는 초보 독서가분들은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고의 경험, 책을 읽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경험을 내 머리로 했다는 것. 컴퓨터로 치면은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램의 성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램의 용량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건데,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시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책을 읽다가 이런 걸 해보시면 되게 빨리 성장하실 수 있는데, 책을 덮고 나서 평소에 생활하시잖아요. 책 생각을 한 번씩 해보세요. 책을 덮고 나서 그 책에서 그 작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앞뒤가 어떻고 막 이런 생각을 그냥, 이거 한데 오래 안 걸리거든요. 특히 이제 이야기책 같은 소설책 같은 거 읽을 때는 읽고 나서 목차를 한번 봐. 내가 읽었던 부분에 목차를 보시거나 아니면 페이지를 쭉 훑어 넘기면서 읽었던 부분에 떠오르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사실 이거 이야기책 읽고 할 때는 목차 하나 떠올리는데 5초도 안 걸려요. 근데 이걸 한번 해주는 게 뭐냐면 내가 거쳐온 사고 과정을 한번 패킹해 주는 거야. 패킹해 주는데 이 패킹의 과정 요것만 한 번씩 하셔도 그 다음에 책 읽을 때 느낌이 확 달라요. 책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나는 그래도 지식 도서가 좋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지식 도서가 좋으신 분들은 지식 도서를 그대로 바로 읽으면 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이게 제가 중학생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방법인데, 도서관 가시면요, 그 6, 7세들한테 읽어주는 전집 있죠, 전집. 지식 전집. 이게 우리가 교양을 보충한, 우리가 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우리가 상실한 이 교양, 상식을 보충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6, 7세들이 읽는 그 전집을 내가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으실 게 아닌 게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1학년한테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야, 너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나라 순서대로 얘기해봐. 이러면 굉장히 당황하는 애들이 많아요. 분명히 시험 칠 때 100점 맞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그거 있잖아요. 시대 구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르네상스 어디 낀 게 있게? 이거 물어보면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제가 물어볼까 무서우시죠? 딱 지목해서 물어볼까 봐. 이래요. 근데 이게 사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닌 게 우리가 받은 교육이 그렇거든요. 그럼 이걸 보충하는 제일 좋은 방법, 내가 한국사를 잘 몰라. 그럼 한국사 한질 읽으시면 돼요. 아이들은 읽으면 그 기억 잘 못하거든요. 우리가 있잖아요. 다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 책의 언어 수준이 내 언어 능력보다 낮기 때문에 1년 족족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기억난다고요. 한질 딱 읽고 나자면 한국사 전체가 깨져요. 세계에서 한질 읽고 나잖아요. 전체가 깨진다고요. 그렇게 한 바퀴만 돌아도 애지간한 지식도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학을 읽고 싶어요. 심리학은 사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심리학은 그냥 바로 심리학책 읽으시면 됩니다. 안 될래나? 심리학은 사실 그렇게 기초가 필요한 학문은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천체물리학, 저처럼 천체물리학에 관심 있어. 이러면 아니면 지구과학 이런 거 읽을 때는 초등학생들이 읽는 전집을 읽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초등학생들이 한 초3, 초4 정도가 읽는 그 분야 책도 있어요. 그거 5권만 읽고 성인 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지구과학이면 지구과학 어린이 책 5권 딱 읽고 나서 성인 책 딱 읽으면 확 이해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근데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시부터 했죠, 이거를? 몇 시부터 했나요? 4시. 예, 제가 20분 지금 오버한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질문을 예. 콜라보부터 한번 예. 질문 수업 받을게요. 질문을 주셨겠죠? 아마도 아이들 질문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어머. 질문 링크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주문 그냥 받을게요. 예, 사람이 예. 많이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자녀가 초 4학년 남자인데 독서를 즐기도록 하려고 매일 30분씩 책을 같이 읽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읽는 것 같아요. 늘 천천히 읽으라고 합니다. 잘 이해하는 건지 의심스럽고 그냥 30분 읽는 걸 숙제처럼 여기고 대충 읽는 것 같아 언제쯤 독서를 즐기는 아이가 될지 걱정스럽네요. 지금 계신 분 혹시 오셨나요? 지금 초 4학년. 아 예. 네. 보면서 계시면. 자 이런 경우는 그 친구인가요? 아니야 이거 미안 오해할 뻔했네. 이거 할 때 책을 부모님이 골라주시나요? 아 어떤 거 여러 개 갖고 오세요? 어떤 거? 소설 동화? 그거를 고르실 때 기준을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책을 사실 대신 골라주면 안 돼요. 스스로 직접 가야 되는데 근데 아마 독서 문화가 안 잡혀 있으면 그걸 거부할 거예요. 도서관 가자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나는 아빠가 골라준 책이 그렇게 재밌더라 이런 얘기 하죠. 이게 뭔 얘기냐면 나 책 안 좋아하거든. 대충 골라주면 내가 읽어는 드릴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착에는 이제 책을 사실은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을 구경하고 고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전부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읽더라도요. 계속 가서 구경하고 고르고 와서 30분 읽고 요거 하시다 보면 제가 이 고르는 과정만 좀 괜찮으면 장담컨대 4일 안에 책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가서 골라주시면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기가 쉽냐면 제가 이제 재밌는 책을 읽어야 돼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시죠. 기왕이면 좋으면서 재밌는 책. 기왕이면 좋으면서. 기왕이면 좋으면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책을 골라줄 때 특히나 어떤 책을 골라줘야 되냐면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쓰레기 같은 책들이 있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책들이 있거든요. 막 그런 책 있잖아요. 막 건방이의 건방진 수련기라든가 무협, 공포 동화, 로맨스 동화, 막 엉덩이 탐정, 막 이런 거. 그거 막 극혐이죠, 막. 막 이게 다 불살라지를 버리고 싶고 막. 근데 그런 책 읽히셔야 돼요. 갖다 줄 때는. 그러니까 갖다 줄 때 모든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네가 이건 안 읽고 못 베길 걸? 이 느낌으로 갖다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우리 아이들이요 이 취향이 우아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애들이 취향이 우아했으면 한단 말이죠. 그게 막 아이가 만약에 취향이 우아하고 지적이에요. 그래서 막 어린이를 위한 사회 계약론 이런 거 막 재밌다 그래요. 그럼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 이상한 거예요. 애가 좀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가서 심리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아이들의 취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그게 진짜 출발점이에요. 막 유명하신 분들 막 있잖아요. 막 책 읽어서 막 이렇게 됐어요 하시는 분들. 그분들 어렸을 때 어떤 책 읽었을 것 같아요? 다 지 마음대로 읽었어요. 칼 세이건 이분이 제가 봤던 분들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책을 가장 많이 읽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코스모스 쓰시는 분이거든요. 천체물리학자잖아요. 이분이 어렸을 때가 어떤 때였냐면 흑백 텔레비전 있고 막 이제 텔레비전 막 나오고 이럴 때요. 그때 유행이 뭐였냐면 외계인이었어요. 외계인. 화성인, 금성인 이런 거 있잖아요. 화성 공주랑 금성 왕자랑 만나서 결혼하고 막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그때 당시에 외계인 이게 지금은 SF가 굉장히 수준 높은 장르물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이 외계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거의 쓰레기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지금 이제 웹소설 초창기 단계보다 더 쓰레기 수준이었어요. 그거에 미쳐있던 사람이에요. 외계인에. 내가 그 칼세 이건 부모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을 읽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뒤에 성인이 됐을 때 그런 수준에 가 닿는 거예요. 왜 숙련된 독서가들 중에 공항에서 막 철학책 읽고 선베드에서 막 양자역학책 읽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옆에서 보면 저 독한 인간 저거 놀러 와서까지 자기 개발을 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집에 텔레비전 치우고 막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책이
책이 제일 재밌는데 옆에 자꾸 방해를 해. 애가 자꾸 테레비를 틀어. 빡치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는 거예요. 그 핑계는 되죠. 교육적인 이유라고 핑계 되지만 사실 자기 지 책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텔레비전 없거든요. 그거 제가 책 읽으려고 치운 거예요. 애들 책 읽히려고 치운 게 아니고. 그 썬베드에 누워서 읽는 양자역학의 맛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그 독서가는요, 항상 책을 고르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제일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요. 내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제일 재밌는 책이 무엇일 것인가. 그래야 독서의 하이텐션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고르는 건데, 근데 왜 그들은 그런 이상한 책을 재밌어하는 사람이 됐냐면, 어렸을 때 지 좋아하던 책을 자기가 공룡책을 읽어요. 그럼 언어 능력이 심지어 요괴 책을 읽어도 내가 좋아해서 읽잖아요. 언어 능력이 말도 못하는 속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서관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내가 도서관 문턱을 넘었을 때 내 흥미가 안 갔을 뿐 내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의 이 레인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언어 능력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언어 능력을 계속 쌓다가 근데 아이의 취향,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만 해도 뽀로로 얼마나 좋아해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날 뽀로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뽀로로? 경멸하고 멸시하고 막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아해놓고 막 뭐 그런 유치한 걸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취향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지금 무협 동화를 읽고 공포 동화를 읽는다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걸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글로 돼 있으면 그게 어떤 텍스트인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런 책을 읽어서 아이가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고 독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사력을 한번 다해보세요. 남자아이들은 소설을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남자아이들이 몇 학년일까요? 남자아이들 질문 주신 분 저쪽에 몇 학? 5학년. 네, 5학년. 이 소설을 어려워하면 지식책은 좋아해요? 아니야. 이럴 때는 책의 레벨을 낮춰야죠. 책의 레벨을. 저는 남자아이라면 초3 레벨 책 중에 조금만 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책 중에 그 연령대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고 호환성이 큰 책들이 있어요. 강아지똥 같은 책, 그림책이지만 어른이 봐도 막 울컥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호환성이 큰 책들이 있는데 그 조금만 더 이런 책들은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막 끝나면 막 대성통곡하고 이래요. 그리고 이게 초보 독서가들은 슬픈 책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너무 어리면 슬픈 책에 애들이 도망 다니거든요. 그 슬픈 감정이 무서워서 막 피해 다녀요. 근데 한 초2 정도, 초3 정도 되면 슬픈 감정을 이제 음미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여우의 전화박스 이런 책 있잖아요. 책 싫어요, 만약 애가. 그러면 여우의 전화박스를 쓱 주세요. 그거 보면 거의 그림책처럼 되게 얇거든요. 읽다 보면 애가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저기 구석에서 막. 그렇게 한번 확 울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독서 텐션을 굉장히 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센 책을 감정이 세고 호환성이 높으면서 언어 수준이 낮은 책으로 시작하시면 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독서 문화가 땅이니 이것만 해도 좋은 거라고 했는데 도서관을 데리고 가면 학습 만화를 보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서관은 만화가 여러 가지 있어요. 네, 도서관은 여러분들 크게 착각하시는데 우리나라 도서관 어린이실은요 책을 보는 곳이 아니에요. 만화방이에요. 책을 빌리는 만화방. 그래서 도서관 문턱 열고 들어가 보세요. 어린이실 10명 앉았죠. 10명 모두가 학습 만화를 보고 있어요. 100명 앉아 있잖아요. 100명 모두가 학습 만화를 보고 있어요. 만약에 책을 읽는 어떤 놀라운 아이를 발견했다. 사방 한 5m를 보시면 반드시 엄마가 째려 보고 있어요. 그 경우 말고는 없어요. 학습만화 다 봐요. 그 도서관을 도서 대여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죽을 때 전국 도서관의 학습만화를 다 훔쳐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에 휘발유 뿌려서 불 질러놓고 그거 보면서 죽는 게 제 꿈이에요. 일본으로 다 수출했으면 좋겠어요. 학습만 밑에 이야기가 나와서 예?
학습 만화 질문이 밑에 또 있더라고요. 아, 또 있어요? 학습 만화만 보는 아이. 아, 학습만 하면 보나요? 어떻게? 스마트폰 학습 만화. 아, 저거. 스마트폰은요. 이미 갖고 이게 만약에 아이가 스마트폰 아직 없잖아요. 지금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스마트폰 안 주는 부모님들 계세요. 왜 그런 생각하시는 경우 있어요. 어릴 때 스마트폰을 줘야 뒤에 공부할 때 스마트폰에 안 빠진다. 이거는 마약 중독을 빨리 될수록 좋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애들이 뒤에 가면 스마트폰의 참맛을 알게 돼요. 근데 오히려 스마트폰 자진 반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족쇄 거는 거 있잖아요. 뭐 앱 깔아가지고 막 못 쓰게 그거 스스로 걸어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다 누구냐면 중2, 중3, 고1 때 받은 애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살 수가 없거든 이게. 근데 오래전에 가진 애들은 그 새벽까지 그거 하고 하는 게 이미 몸에 뱄어요. 그래서 이 타격이 안 와요. 계속 타격이 온 상태인데 그 타격을 못 느껴요. 근데 중2, 중3, 고1 때 받은 애들은 이거 갖고 일주일 지나면 눈이 빨개지거든요 막. 아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나는 이거 음악만 들으면 되니까 딴 건 다 못하게 좀 어떻게 좀 해줘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럼 스마트폰을 아예 안 주거나 이렇게 뒤로 미루는. 제가 봤을 때는 중2 전에는 안 주는 게 맞아요. 중2, 중3 때도 기왕이면 끝까지 안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 안 준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어릴 때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빠 나 스마트폰 언제 사줄 거야?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렇게 대답한대요. 네 인생에 스마트폰 없어. 없다고. 칼로게 이때 이제 미안해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되게 그냥 칼로 무자르 없어. 그러면 이제 학교에 올라가면 애들이 다 친구들이 막 갖고 있는 애 한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 해놓으면 애들이 이제 억울해서 와요. 나 뭐 받아야 될 거 못 받았어. 이러고 오는데 이렇게 단무지로 잘라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딴 애들 갖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집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제 한 속에 전선이 이쪽에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3년 단위로 하찮은 반항을 한대요. 애들이 막 슬픈 척 한대 한 번씩. 애들 다 카톡에 모여가지고 한다.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학생 되면 선생님이 숙제를 단톡방에 올려줘. 막 이렇게. 그럼 이제 그때 이렇게 하신대요. 아빠 컴퓨터 써. 30분 하루에 30분 쓰게 해줄게. 카톡방 내가 열어줄게. 그거 써.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학습 만화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학습 만화 종주국이거든요. 이 장르를 개척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금 해외로 막 수출되고 있는데 해외의 다른 나라의 언어 능력도 파괴하고 있어요. 이 책 때 나가서. 근데 이 학습 만화는 사실 학습 만화라는 컨텐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의 나쁜 점은 학습 만화가 글책 독서를 핀포인트로 해서 이걸 파괴한다는, 대체해버린다는 게 문제인 건데 바꿔서 말씀드리면 학습 만화가 글책 독서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세워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기본 방식은 이거예요. 학습 만화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이게 학습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른 거라고 뭔가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만화거든요. 웹툰 명랑 만화와 같은 만화예요. 웹툰 명랑 만화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독서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이제 학습 만화를 읽을 때 그 말풍선을 읽는 거 가지고 그걸로 언어 능력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런 정말 귀여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전혀 달라요. 글책을 읽는 것은 글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 글로. 이것과 만화를 읽는 것은 그림으로 전체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후에 글로 이 핀포인트를 꽂는 식으로 이해해서 읽는 거거든요. 글은 도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읽고 이해하는 행위하고는 전혀 다른 행위예요. 그래서 그 컨텐츠가 좋냐 나쁘냐의 문제를 떠나서 독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독서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바리케이트를 안 세우면 학습 만화가 다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바리케이트를 세울 때 얘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낸다는 건 이 아이의 원래 자리는 컴퓨터, 스마트폰, 장난감 그 옆자리예요.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 할 시간에 학습 만화를 본다고 하면 그걸 말릴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얘가 글책하고 경쟁을 하게 만들면 안 돼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가족 독서 시간을 하는데 학습 만화를 들고 와요.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독서 시간이잖아.
왜 장난감을 들고 와? 책을 들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학습 만화를 많이 읽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부모님들의 감탄에 있어요. 애가 막 학습 만화 읽고 와서 막 빅뱅이 어쩌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 우리 똘똘이 어머 그거 알았어. 이러니까 얘가 학습 만화도 좋은 거 학습 만화를 대접을 해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학습 만화를 멸시하셔야 돼요. 그거 노는 거잖아. 멸시하고 홀대하고 이렇게 하시면 감히 독서 시간에 책을 못 들고 오게. 학습 만화를 읽고 독서를 했다고 으스대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 독서록 숙제, 독후감 숙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야, 독서록은 책을 읽고 하는 거야. 장난감 들고 누가 독서록을 쓰래? 예를 들어서 아이하고 같이 서점에 책을 고르러 가면 애들 학습 만화 들고 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장난감은 생일 때 얘기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홀대를 해버리셔야 이 장벽을 못 넘어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학습 만화 독서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장난감, 학습 만화. 여기서 과연 학습 만화가 글책이랑 붙으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지. 이쪽 동네에 가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 알 수 있어요. 아, 우리 애가 학습 만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글책 독서를 싫어하는 거였구나. 이거를 걔를 그 동네로 보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책 읽을 때 음악 듣는 건 어떤가요? 클래식 음악. 안 좋죠. 이거 이제 공부할 때 음악 듣는 거 어떤가요? 하고 비슷한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안 좋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많았거든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그것도 잘하는 애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귀로 계속 들어오는데 입력이 이제 쌍방이 글은 읽고 있고 소리는 계속 들어오고 이런 이제 클래식 음악은 좀 낫긴 하죠. 이제 말 가사가 없으니까 좀 낫긴 하겠지만 그래도 과연 그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현장 질문. 아 현장 질문 있으신가요? 예. 2학년이고요. 수준이 낮은 책을 계속 보는 건 계속 지켜만 봐야 되는 건지. 초등 2학년 읽어야 되는 책이 어떤 책인데요? 어떤 책 읽고 그림책 같은 거? 그림책. 이 우리나라는요 독서 수준을 책은 중학교 가면 다 안 읽게 되는데 연령대별 독서 수준이 너무 높게 잡혀 있어요. 특히 저 연령대. 독서 교육에서 영유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서 맹학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영유아한테 책 읽어주는 건 독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굉장히 좋은 활동인데 독서하고 다른 거예요. 읽어주고 막 이게 일종의 즉흥극 같은 거잖아요. 이 상호작용에 핀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활동이지만 독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독서 맹학이라고 부르고 1, 2학년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서기가 아니고 독서 준비기예요.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독서 교육의 분류상 그래요. 이 독서 준비기는 뭘 준비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책을 읽을 때 술술술술 읽을 수 있어야 독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의 제일 1단계가 뭐냐면 읽기 자동화예요. 읽기 자동화는 우리 왜 차 타고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뭐 간판 같은 거 보면 내가 읽으려고 하지 않아도 글자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읽기 자동화거든요. 표현 문자를 너무 많이 읽은 나머지 눈만 갖다 대면 저절로 읽어지는 거. 이게 읽기 자동화인데 이게 탑재가 돼야 그때 비로소 독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영유아 때 책 읽어주잖아요, 애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어주는 학부모님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저도 애들 책 읽어주지만 이거 하다가 성대 결절 오고 이랬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힘들게 읽어주다 보면 우리 애들이 막 30분 읽어주고 말고 이러질 않잖아요. 막 엄마 아빠의 성대 성능을 시험하죠. 2시간까지 괜찮나? 2시간 반? 어디까지 읽어야 성대 결절이 안 오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너무 힘드니까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런 이제 그날만 기다리죠. 네가 1학년이 되기만 해봐라. 해서 이제 1학년이 딱 돼서 오면은 애가 또 독서 시간 되면 애는 또 책을 들고 오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를 똘똘아 너 좀 앉아봐. 너 이제 너 이제 형아야.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이거 읽어줘?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독서계를 대거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대거 떠나요. 이게 뭐냐면 읽기 자동화가 안 됐는데 애한테 책을 혼자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글자를 읽게 돼요.
지, 동 이렇게 글자의 소리를 읽게 돼요.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계속 읽어주셔야 돼요. 계속 읽어주면서 뭘 해야 되냐면 도서관 가서 계속 책을 빌려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는 빨리 되고 어떤 아이는 늦게 되고 이게 개인차가 있어요. 이거는 능력차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걸음마를 몇 개월 때 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장 속도가 좀 다른 건데 그래서 옆집 똘똘이를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옆집 똘똘이는 벌써 초3 책을 읽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걸음마 옆집 애가 10개월 했다고 우리 12개월 된 애한테 너 어떡하려고 그래? 옆집 애는 10개월 했는데 걸음마를 했는데 안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놔두시면 돼요. 도서관 가서 책을 빌리다 보면 그런 책이 있어요. 읽기 독립이 보통 어떻게 일어나냐면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서 올 때 보통 이제 기준이 도서 대출권 한도를 꽉 채워서 빌려야 되거든요. 빌려서 지가 재밌을 것 같은 책을 막 골라서 갖고 오면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재밌겠는 거야 이 책이. 그러면 예를 들어 차를 타고 도서관에 갔으면 차 뒷자리에서 앉아서 그걸 구경하기 시작해요. 그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빨리 책 읽어줘. 근데 우리는 보통 바쁘지 않습니까? 책 읽어주는 시간 따로 있고 아빠 지금 밥 해야 된다. 이따 독서 시간에 읽어줄게 하고 가죠. 그러면 그 책이 너무 재미있어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앉아서 스스로 읽어요. 떠듬떠듬 읽어요. 그렇게 해서 독서 읽기 독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2학년 아이인데 아직도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 읽어도 돼요. 이게 초등 1, 2학년 책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글책처럼 생겼잖아요. 생긴 게 글책 것처럼 생겼을 뿐이지 사실 그림책이에요. 이게 6세, 7세 때 읽어주는 그림책이랑 1, 2학년 때 스스로 읽는 글책이랑 언어 수준과 분량이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생긴 게 글책처럼 생겼을 뿐 차이는 언제 나냐면 초3 때는 초3 때 한 바닥에 15줄 80페이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도서관 가서 계속 책 구경하고 와서 읽어주고 이거를 계속 하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언어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책을 계속 고집하는 거는 정말로 해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저기 움직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제가 코스모스를 읽은 게 중2 때거든요. 중2 때 제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려서 이제 병실에서 죽어나가는 이제 그 환우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그 병 덕분에 이제 이 학교 공부에서 완전히 이탈했어요. 이제 부모님의 자세가 살아만 있어라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병원 앞을 이제 퇴원하고 나서 제가 이제 완치가 그때 당시 대학교 2학년 때 완치가 되는 걸로 진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입시에서 완전히 이탈을 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무한한 자유. 근데 이제 병원을 갔다 왔다 병원 건물을 보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 나랑 같이 병실 썼던 그 사람이 죽어서 없어졌다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로 생겨먹은 거지? 해서 제가 전체 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 어른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어른들이 다 반응이 얘가 제정신인가? 이거 왜 이래? 뭐 이런 반응이 보니까 자기들도 몰라 이 답을.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서 제가 처음으로 서점 문턱을 넘었던 때 그때였어요. 가서 코스모스하고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이 두 권을 딱 사서 왔어요. 코스모스 펼쳐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처음 제 용돈 주고 산 책이잖아요. 방 문을 열면 그 문틈으로 코스모스와 그 천체 물리학 책이 뿜는 우아한 포스가 문틈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보고만 있어도 막 배가 불러. 막 수학 정석 옆에 코스모스. 그래서 10페이지를 읽은 거죠. 10페이지 읽었는데 또 모르겠어요. 또 던져놓고 또 놀다가 또 며칠 뒤에 또 10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1년 읽었어요. 1년 내내. 그 제가 막 코스모스를 제가 막 10번 읽었다 그러니까 막 전투적으로 막 앉아가지고 막 하루에 100페이지 이렇게 읽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5페이지 읽으면 KO. 뭔 말인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다. KO 됐다가 며칠 쉬었다가 무한한 자유가 있으니까 저는
막 침대에 누워서 막 뒹굴도 거렸다가 또 꺼내 이렇게 해서 읽었는데 그 독서 경험이 저한테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그러세요? 어떤 책 한 권이 막 좋아 막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문장에서 머물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읽으시면 괜찮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자꾸 수준 높은 책을 읽히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힘줘서 드렸던 거지, 성인이 그렇게 읽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면 충분히 의미가 있죠. 저는 작가님 오셨을 때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루 종일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책을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때 말씀하신 게 책하고 논다고 하셨고 앞으로도 책이 친구일 거라고 했어요. 지금도 책은 잘 읽거든요. 읽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책을 읽는 비중이 스마트폰 5하고 이제 그 책 읽는 비중 5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앞으로가 더 이래서 제가 초창기 초반에 스마트폰 말씀드렸잖아요. 그 초등 단계에서 혹시 이 친구인가요? 이 친구인가요? 아, 저기 있어요? 아니, 부르지 마세요. 애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할 거라서. 이게 고 어린 친구들 중에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녀분처럼 그대로 잘 자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큰일 났어요. 이게 제가 그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 스마트폰과 함께 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하도 많이 봐서 지금 몇 학년이죠? 5학년이요. 이게 스마트폰을 다시 뺏는 게 좋은데. 그럼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잽싸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이가 스마트폰을 이미 갖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매 저녁마다 치킨, 피자, 밥을 차려놓고 다 선택 가능한데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 하면 밥은 계속 식은 밥이 되겠죠. 이런 상황인 건데 이 스마트폰을 만약에 내가 다시 뺏겠다. 이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 있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를 부르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대자녀 사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이런 건지 몰랐다. 하고 이게 사과를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감정이 듭니다. 얘들아 미안해. 니네 저쪽 가 있으면 안 되냐? 내가 되게 대국민 사과를 한 후에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양가적 감정이 들어요. 내 스마트폰 뺏으려는 거야? 하는 공포와 동시에 화를 낼 포인트가 없는 거야. 야, 너 스마트폰 있으면 안 돼. 이래야 내가 같이 화를 내는데 대자녀 사과를 내버리면 애가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돼요. 그런 후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초등한 고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왜 없애려고 하는지, 왜 없애야 되는지 설명을 막 해줘요. 그러면 이제 아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죠. 점점 굳어갑니다. 그럼 이제 화를 낼 타이밍을 잡아요. 이제 그때 화를 내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도 잘못했으니 아빠가 네가 스마트폰을 아빠의 말대로 그만두는 조건으로 아빠가 응원의 차원에서 큰 선물을 해주겠다. 이러고 이때 선물을 하실 때는 그 선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제가 만났던 분은 자전거를 사주셨대요. 애가 원하는 자전거를. 이게 왜 좋냐면 독서를 시작할 때도 그런데 왜 책을 안 읽던 애들은 기준이 책을 안 읽는 게 당연한 게 기준인 거예요 지금. 그럼 책을 읽게 하려면 이게 영유아 독서 교육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도서관 가서 책 빌려와서 같이 읽고 반납하고 이거를 계속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게 개념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우리 집에서 책을 읽는 거는 학교 가는 거나 이빨 닦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돼버리는. 그래서 독서 지도를 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이게 당연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책을 안 읽는 게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똑같이 하셔야 돼요. 대국민 대자녀 사과를 한 후에 큰 거 하나를 걸어요. 큰 거 하나를 걸잖아요. 그래서 사주잖아요. 이게 뒤에 가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족쇄 역할을 한다. 이게 애들이 이제 책 독서 다시 시작하면 일주일 안에 후회하거든요. 아, 나 괜히 책 읽는다 그래가지고 나 미치겠네. 이러다가 이제 보름 되면 쿠데타가 일어나요. 나 안 읽을 거야!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이때 애가 쿠데타의 조짐이 보일 때 손짓만 하면 돼요. 문 앞에 서 있는 자전거. 이럴 거야? 그러면 애들도 양심이 있거든요. 예. 하고 다시 스마트폰도 똑같아요. 뒤에 가서 또 다시 나 다시 스마트폰 가질래 했을 때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스마트폰을 뺏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모든 것이 그렇듯 선택의 문제지만 제가 교육 현장에서 보고 아이들하고 만나고 했던 중에 기본 토대가 되는 게 스마트폰하고 학습 만화예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아이가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푸르디 푸른 꿈이에요. 이 기본 조건만 사실 갖춰줘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독서 교육적인 거를 귀를 닫고 하셔도, 이것만 하셔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거의 한 90%는 해결하고 시작하신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서점에서 설명해 주셨던 이렇게 책 읽는 아이가 되었습니다는 저랑 같이 팟캐스트 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되게 순한 맛이에요. 책이 읽으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별거 없다. 근데 사실 독서가 사실 실제로 되게 별거 없거든요. 왜 독서 교육의 이 책 말고 이 책. 이건 제 책인데 이렇게 들고 계시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제 책이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독서 이 책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독서 지도하면서 겪을 수 있는 무수한 일들이 있는데, 이때 고비고비마다 판단을 뭐의 기준으로 잘할 수 있냐면 내가 독서가일 때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 내가 독서가 아니잖아, 만약에. 그러면 10중 8구 내가 얘 손을 잡고 독서가의 절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책이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독서 책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쓴 책처럼 독서 이론서거나 아니면 언어 영재, 독서 천재, 이렇게 해서 독서 천재 됐어요, 이렇게 해서 언어 영재 됐어요. 이거 그 책을 저는 업이 이거다 보니 그런 책들 다 찾아서 읽는데,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그냥 애들한테 시키면 손잡고 바로 절벽으로 가는 건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독서 영재라서 이걸 할 수 있는 거구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심이 강력하게 들면서 만약에 해냈다면 독서 영재라서 가능한. 근데 이 책은 그냥 평범한 어린 독서가 얘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었거든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게 만드는 원동, 그 과정, 가족 독서 문화를 만드는 그 과정들을 담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예, 워크북도 있습니다. 워크북이 따로 있어요. 예, 워크북은 이제 가족 독서를 하실 때 참고하셔서 같이 막 적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거든요. 뭐 엽서도 있고. 저보다 광고를 더 잘하시네요. 역시 서점 분이. 저기서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내 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 책은 제가 아는 분이 써서기도 하고, 워낙 독서 문화에 대해서 가감 없이 순한 맛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는 또 독서 영재에 박아줘야 또 책이 팔리는데 워낙 순한 맛으로 쓰다 보니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보기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좋은 책이기도 해서 소개드렸고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도서관 가서 책 빌려서 읽고 반납하고 읽고 도망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똘똘아 너는 읽고 나는 떠날게 이거 하지 마시고, 가족 독서 시간에 부모님은 부모님 책 읽고 아이는 아이 책 읽고 이렇게만 하시면 독서 지도하는 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로. 예, 가족에 돌아가셔서 즐거운 독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